희망 프로젝트 러브미션 진행을 맡은 홍성원 목사입니다. 그동안 러브미션 방송을 통해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러브미션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통해 나눔이 닿는 곳마다 어떤 변화와 은혜가 있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동안 러브미션 방송에서 소개된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그리고 미자립교회와 여러 기독교 공동체의 시설 등에 방송 이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필리핀 김성재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뿔로 교회에 빈민촌 사역을 위해 매달 지속적인 후원금 전달과 함께 올해 새 성전 건축이 확정되면서 성전 건축비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김종곤 선교사님과 필리핀 최기문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빈민 가정에는 식료품 지원과 함께 장학금을, 하이티, 우간다, 케냐 등의 빈곤 국가에는 무료 급식과 식료품 지원 외에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섬마을 미자립교회의 시설 보수 및 물품 지원과 희귀난치 환자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함께 동역하며 여러 선교지마다 그리고 도움을 요구하는 여러 곳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방송을 통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 한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많은 기도와 지원이 필요했는데요. 현재 아프리카는 대가뭄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현장 소식을 자세히 전해주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랑밭 케냐 지부 최수연 간사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 케냐에서 5년 넘게 사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지금 가뭄으로 인한 어떤 위기 상황, 직접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체험하고 계시는데 아프리카 대가뭄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지금 에티오피아, 수단, 케냐 등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하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또 케냐는 5년 동안 우기 때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뭄으로 가축도 70에서 80%가 폐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길을 가다 보면 죽어있는 얼룩말이나 소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축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케냐의 유목민 부족들에게 가축 폐사는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고 또 가뭄으로 식재료 값이 두세 배 오르면서 굶는 사람들이 늘어나 영양실조로 먹지 못해 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굶어 죽는 사람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지금 현지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듣고 계시는데요. 러브미션 후원금을 통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가뭄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가뭄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은 식량 위기기에 가장 먼저 케냐 주민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긴급 식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풍성한 급식을 통해 영양가 있는 무료급식 제공뿐만 아니라 케냐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쓰레기 마을에 대대적인 식료품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시설과 미혼모 시설에 식료품 지원과 일자리를 잃은 미혼모들을 위해 직업훈련 지원 등 러브미션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통해 대가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뭄이라고 하면은 물이 부족하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농작물과 관련된 분야에 문제가 생기는 수준,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찾아온 가뭄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지금 결과를 낳고 있는데 그 피해 상황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가축의 폐사는 주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아이들의 교육 단절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고 또 아이들이 급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 등 여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가뭄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축소되면서 또 먹이 사슬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오는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따금 내리는 그 비가 또 다른 불행을 가지고 오는데요. 네. 가뭄으로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이틀만 비가 와도 홍수가 발생하고 네. 또 들판에 놓인 동물들의 사체를 훑고 지나간 물줄기가 지대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각 지역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기후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전쟁 난민이란 말은 좀 익숙해도 기후난민이란 말은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그만큼 이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현재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긴급한 지원은 식량 위기에 대한 지원인데요. 일단 케냐 주민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식량을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요.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배고픔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비나 그리고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활동들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자립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하는 사랑밭 케냐 지부가 있는 룸부아 지역에서 대가뭄 극복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또 새롭게 시작된 일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학교에서 먹는 점심 급식이 아이들의 유일한 한 끼 식사인 나라 케냐. 하지만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기 시작했고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지금 구티비 러브미션 방송 후원을 통해 긴급 식료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는 있지만 일시적인 지원은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 케냐 룸부아에 아이들 급식 해결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빵 공장 건축인데요. 매일 이곳에서 일정량의 빵을 만들어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 빵을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룸부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문양식 선교사님의 한 제자분의 후원으로 시작된 빵 공장 건축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 빵 공장 건물의 자재 구입을 진행. 여러 귀한 마음들과 기도를 통해 마침내 빵 공장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아침에도 먹지 않고 나오고 점심도 못 먹고 또 집에 돌아가도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매일같이 밥을 굶는 아이들이죠. 주변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이야기가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빵 한 개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빵 공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빵 공장 안에 필요한 기구들과 베이커리 기술은 한국에서 온 자비량 선교사 최강선 선교사님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현지인들을 이제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빵을 만들어서 기술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빵을 만들므로 인해서 현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는 것을 같이 참여하고 하고 있습니다. Kwanza nina furaha sana nasikia vizuri sana kwa sababu
Ninajua watoto wa Wamasai wanapotoka nyumbani labda wanakunywa tu chai kidogo, wanaenda shuleni kusoma. Kwa hivyo wengi hawatasoma vizuri kwa sababu wako na njaa, wanakumbuka wanaenda kula nini nyumbani hakuna. Kwa hiyo ni furaha kubwa sana kwa sababu inasaidia watoto kuweza kusoma pia na kupata at least labda afya kiasi. Ng'ombe ilikufa, mbuzi ilikufa, hakuna chakula kabisa. Kama sio kusaidiwa, imesaidiwa sana, ambayo imesaidia sana hapa area hii. Hali nyingine zimesaidia, kama sio kusaidia kweli watu wanakufa sana, lakini kwa bahati ya Mungu wengi wamejitolea kusaidia, lakini kwa hii area sana wanasaidia sana. 많은 지역에 이웃과 같은 어떤 그런 공상 만드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현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많이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제일 꿈입니다. 가뭄으로 중단됐던 마사이족 마을의 급식이 빵 공급을 통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빵 하나가 이들에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떡이 됩니다. 배고프게 지냈던 아이들이라 그 작은 빵 하나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또 빵이라는 게 평소에도 사실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난과 가뭄 속에서 먹지 못해 배우지 못하는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이곳의 아이들이 굶지 않고 하루 한 끼라도 꼭 먹을 수 있도록 대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에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빵 공장 건축을 통해서 학교 급식이 다시 재개됐다는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건축된 빵 공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빵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빵은 어떤 곳들을 돕게 되는지 좀 들려주시죠. 빵은 하루에 500개 정도 빵을 만들 수 있고요. 주변에 급식이 중단되거나 또 급식이 없는 공립학교에 아이들에게 빵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 주말에는 교회에서 빵 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루 500개 한정 생산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빵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도 이제 가뭄으로 워낙 어려운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지만 지금 빵 공장에 있는 오븐이 하루 최대 500개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밀가루 양도 많이 들어가고요. 오븐 장비를 추가하면 그만큼 필요한 밀가루 양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대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케냐의 상황을 지금 들으시면서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신 분들은 귀한 나눔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577-7046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난과 가뭄으로 고통받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구티비 희망 프로젝트 러브 미션에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발생한 피난민들의 지원을 위해 미얀마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그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구티비 러브 미션에서는 피난민 긴급 지원을 위해 미얀마를 다시 찾았습니다. 2022년 이제 1월경에 이제 까야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군부의 폭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집을 잃고 일자리도 잃고 가족을 잃어서 식료품도 좀 나눠드리고 또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까야족
밖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 중에서 군부의 이제 쿠데타를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군부 쪽에서 이분들의 이제 반대를 이제 잡으려고.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한 부족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카야족. 2022년 카야족이 살고 있던 마을 전체가 군부의 공습 폭격으로 불타 사라졌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자유와 싸우던 3천여 명이 사망했고 2만여 명이 체포당했으며 160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미얀마는 지금도 여전히 내전 중입니다.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할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네가 이들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 있어줄 수 있겠니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셔갖고 산속에서 생활해야 했던 피난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 것은 소수 민족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교회 공간과 대나무집까지 구해 제공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피난민들은 급하게 챙겨 나온 물건들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အဲ့ချိန်မှာကျမကဘိုင်းနဲ့တအားနဲ့ပူလောင်ရတော့ခံစားရတယ်။ဘာမှလည်းမကြံတော့ကျမတို့ယူသွားတဲ့ဟာလည်းတနေရာပြေးရခါကျတော့ကိုပြေးတဲ့နေရာမှာလည်းပစ္စည်းကြိုက်ခဲ့တယ်။ကိုတည်သွားလို့ရှိရင်ယူသွားလို့မရတဲ့အရာတွေပဲ။ကိုပဲတွားရမယ်။ပစ္စည်းကတခုမှယူသွားလို့မရဘူး။ခံစားချက်နဲ့ပြီးတော့ဖျားတခေဝဲမျိုးလေးတော့တယ်ပေါ့နော်။ဖျားကူညီနေ။ပညာပဲရောက်ဖျားရှိတယ်။ဖျားကကျမတို့မိသားစုကိုကူညီတယ်ကြည့်ရှုပြုစုတယ်ပေါ့နော်အဲ့လိုမျိုးယုံကြည်ထားတယ် 전기가 없어서 태양열로 이제 전기를 조금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사랑과 이제 후원자님께서 해주셔갖고 이제 태양열 전지를 좀 받으셔갖고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도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임시거처에 살아가고 있는 피난민들. 가족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물품도 각기 다른 상태였기에 각 가정마다 필요 물품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물품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3가정 정도 있으니까 3가정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저희가 이렇게 샀고, 이거는 이제 침대 매트리스, 따뜻한 이제 보온병 이런 것들도 하고, 이거 이제 분유 같은 것들. 이제 각 가정의 필요에 맞게 다 물품이 조금씩 달라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매하게 됐습니다. 카야족의 임시거처 총 3곳을 방문해 피난민 긴급 물품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짐을 담아놓을 수 있는 플라스틱 보관 박스부터 갓난아기를 위한 기저귀와 분유, 전기가 없는 임시거처에 태양광 충전판과 산속이라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두꺼운 이불까지,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물통과 전기 펌프 등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한 물품 위주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ပေးတဲ့သူတို့တအားလိုအပ်တဲ့ပစ္စည်းတွေကိုပေးတဲ့အတွက်ကျေးဇူးအများကြီးတင်တယ်သူတို့လည်းဆရာတို့ကိုသူတို့လည်းအရန်ကျေးဇူးတင်မယ်ဆရာမတို့ကိုရီးယားနိုင်ငံကအလှူရှင်တွေကိုလည်းသူတို့အရန်ပဲကျေးဇူးတင်ပါပါပြည့်စုံစံတာကတော့အလုံးတော့တူမယ်လို့ထင်တယ်နော်ဒီမြန်မာနိုင်ငံရဲ့အခြေအနေအကြောင်းမလို့တော်လေးကိုအရာကခက်ခဲလာတယ်အမြဲဆုံးပြီးဖို့နော်ဒီစစ်ပွဲအမြဲဆုံးပြီးပြီးတော့မှနေရက်ကိုပြန်နိုင်ဖို့အတွက်ပေါ့နော်အဓိကအဲ့ဒါနောက်ပြီးမှစိတ်ပြောင်းလဲဖို့ပေါ့နော်ဒီအစိုးရတွေပြောင်းလဲသွားတော့အမြဲဆုံးတော့ပြန်လို့ရမှာပေါ့နော်အဓိကဆုတောင်းချက်အဲ့ဒါပါ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절망 속에서 미얀마의 피난민은 오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군부의 폭격과 공습이 일어나는 미얀마가
다시 소망을 품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뜨거운 기도와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미얀마에 꽃피는 봄이 오길 기도합니다. 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 지 어느덧 2년 8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의 평화가 찾아와서 피난민들이 속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얀마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김종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이기도 하시죠. 79세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미얀마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종곤 선교사님의 사역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김종곤 선교사님 사역지인 고아원에도 영향이 있었는데요. 쿠데타로 인해 부모를 잃은 소수민족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이곳 고아원으로 무려 20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아직 생소하기에 서로 알아가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고아원 아이들이 난생 처음 가보는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아픔과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기에 성경책 수요식과 함께 성경 특별 집회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한 컴퓨터 교실과 운동기구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아침 등교 시 작은 트럭에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두 번을 급하게 오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선교사님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셨는데요. 감사하게도 후원금을 통해서 1,500만 원의 차량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 마음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알코올과 도박 등 중독 관련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파이오니아 21 김상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러브미션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중독자들을 위해 꼭 필요했던 분리시설을 오랜 기도 끝에 오픈하게 됐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난 러브미션 방송에서는 알코올, 약물, 도박 등 중독으로 고통 중인 사람들을 무료로 상담하는 베델 회복 공동체 김상철 목사 편을 방영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에 빠져 자살 시도까지 했었던 김상철 목사의 간증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많은 울림을 선사했었는데요. 방송 후 2년이 지난 지금 베델 회복 공동체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작년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원에 베델 회복 공동체 상담실이 있다면 이곳은 이제 천안에서 잠깐 이렇게 쉼을 가질 수 있고 또 상담도 하고 하는 이런 곳이에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 공간은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는 공간이에요. 상담도 하면서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병원도 가셔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지만은 사실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동시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저희 공동체 가족들이 와서 여기 예배 드릴 때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식당, 여기는 이제 일상담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상담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상담실이에요. 분리되어서 이제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리된 공간, 그 다음에 프레임을 좀 올려놓는 거죠. 고통의 공간에 있을 때에 좀 나은 환경으로 좀 바꾸는 그 제일 첫 작업이 실제 이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주 공간은 위층입니다. 네, 한번 따라오실래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에요. 가정 폭력이나 이제 이런 경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사람은 없죠. 늘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세팅하고 있는 중이에요. 감사한 것은 러브미션 방송을 통해서 냉난방기, 침구류, 도배에 대한 후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중독 사역에 대한 재정 및 교회의 관심이 아직은 적은 편이지만 김상철 목사의 꿈과 비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합부로 베델 회복 공동체가 천안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도에 하나 정도씩은 있으면 좋겠고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급하게 그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천히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기도 제목은 베델 회복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상담으로,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어떤 분들은 다른 기술로 그래서 베델 회복 공동체는 늘 기도가 필요한 곳이고 앞으로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크든 적든 돕는 손길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커피 한 잔 마시지 않고 밥 한 끼 외식하지 않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저는 이분이 이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도움받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이 말을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신 저마다의 자리에서 귀한 순종과 헌신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나눔은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격려와 위로가 되는 줄 압니다.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눔을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점차 확장돼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신 분들은 1577-7046번으로 전화 주시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값진 나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 프로젝트 러브 미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가난한 이웃,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러브 미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